결혼을 앞두고 피앙세의 숨겨진 과거를 알게 된다면 당신은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사랑으로 모든 것을 용서할 것인가? 아니면 그 관계를 재고할 것인가? 실제로 몇몇 남자 연예인들은 자신의 피앙세가 안고 있는 논란의 과거를 알면서도 사랑과 용기로 그녀를 선택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용기를 보여준 남자 연예인 5명을 소개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5위는 강래호입니다. 그는 유유상종이라는 표현을 떠올리게 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스타 셰프 중 한 명인 강래호는 요리 서바이벌 프로그램인 마스터셰프 코리아를 통해 대중적인 인지도를 쌓았습니다. 그 이후 그는 요리보다는 방송 활동에 주력하며 셀러브리티 셰프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프로그램에서 보인 날카롭고 까칠한 모습으로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었지만 이러한 태도는 대중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강래호는 2012년 결혼 소식을 전했는데요. 그의 배우자는 다름 아닌 박선주였습니다. 박선주는 뛰어난 싱어송라이터로 최근에는 보컬 트레이너로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적으로는 전과 산범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어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던 강래호의 결혼 발표는 많은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박선주는 2005년 음주운전, 2009년 무면허 운전으로 입건된 이력이 있으며 특히 2008년에는 힙합 그룹 업타운 멤버 스티브 김과 함께 서울, 일본, 태국, 홍콩 등지에서 엑스터시를 복용한 혐의로 전과가 있었습니다. 발라드 가수로 활동하던 시기에 이런 사건이 알려지면서 대중은 큰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이로 인해 강래호가 한국 사회의 분위기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성급하게 결혼을 결심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그가 강조했던 해외 유명 레스토랑에서의 경력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그는 이를 명확히 해명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두 사람의 결혼은 많은 이들에게 유유상종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4위는 박신양입니다. 그는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재력으로 치유한 인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뛰어난 연기력으로 많은 호평을 받아온 박신양은 2009년 자신보다 13살 어린 재력가의 딸과 결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대중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그의 피앙세에게 쏠렸습니다. 예비 신부 백혜진은 하겐다즈 코리아의 백종근 회장의 손녀이며 항공기 지상 조업회사인 샤프 에비에이션 K의 대표인 백순석의 딸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주로 부유한 남성과 결혼하는 여자 연예인들만 접해왔던 대중에게는 재벌가의 사위가 되는 남자 연예인의 등장은 매우 신선한 충격을 주며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발표 기자회견이 열린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예비 신부 백혜진을 둘러싼 폭로가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창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제기한 폭로는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보여준 그녀의 단아하고 순수한 모습과는 달리 학창시절부터 양아치로 악명 높았으며 남자 관계도 문란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백혜진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그날 밤 그녀와 관계를 맺지 못하면 남자도 아니다라는 소문까지 돌았다고 전해집니다. 더 나아가 고등학교 동창과 이미 결혼했던 적이 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며 폭로의 강도는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백혜진은 고등학생 시절 유학을 떠나려던 남자친구의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권자 신분을 이용해 비밀리에 혼인신고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실은 그녀의 부모님조차 알지 못했고 뒤늦게 이를 알게 된 부모님이 혼인 무효 소송을 통해 결혼을 취소시켰습니다. 박신양은 측근을 통해 온라인에 떠도는 폭로글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그는 영화 4인용 식탁 촬영을 이유로 결혼식을 미룰 가능성을 언급하는 보도자료를 내며 결혼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비 신부였던 백혜진은 이미 임신 4개월 차에 접어든 상태였고 처가 측에서는 결혼을 강행하라는 압박이 거셌다고 합니다. 결국 큰 스트레스를 받던 박신양은 결혼식을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는 사건까지 벌어졌습니다. 그의 소속사 측은 감기약 복용 후 불면으로 인해 수면제를 먹었다며 추측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조사 결과 그는 30알이 넘는 수면제를 복용했던 것으로 밝혀져 그의 심리적 고통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결혼식은 2002년 10월 예정대로 치러졌고 박신양은 아내의 과거를 받아들이며 결혼 생활을 시작했지만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처가로부터 막대한 재산을 얻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현재 그는 연기 활동보다는
화가로서의 삶에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3위는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 이재훈입니다. 혼성그룹 쿨의 멤버인 이재훈의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연예계에서 유명했던 신마담에 대해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마담은 TV에 나오는 수많은 연예인들과 가까운 관계를 맺으며 연예계의 크고 작은 사건들에 항상 연루되어 있었던 화류계의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이재훈은 결혼 11년 만에 자신의 결혼 사실을 공개했는데 그 과정에서 신마담의 개입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성 가구 창업주의 아들이며 인기 스타였던 이재훈은 그의 집안 배경을 알던 연예계 인사들과 신마담의 업소 여성들 사이에서 일찍부터 주목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신마담은 이재훈의 취향에 맞는 도시적이고 세련된 여성들을 소개했고 그중 한 명이 바로 얀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이재훈과 얀이는 가볍게 만남을 이어오던 중 얀이가 그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재훈의 반대에도 얀이는 출산을 결정했으며 이로 인해 집안 내 큰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가족은 화류계 출신의 며느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결국 혼인신고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아이는 엄마의 성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얀이는 2010년에 딸을, 2013년에 아들을 낳았고 이후 이재훈의 설득으로 두 아이와 함께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이 사실은 미국 한인 커뮤니티를 통해 그의 사실혼 관계가 알려지며 공개되었습니다. 그 이후 이재훈은 11년간의 독신 행세를 끝내고 자신의 팬카페에서 결혼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배우 김선호 협박녀로 알려진 최영아와의 술자리 논란이 불거지며 다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훈은 자녀를 위한 양육비를 꾸준히 보내며 남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2위는 사극을 좋아하지만 유독 허준만은 보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조성모입니다. 신이 내린 미성이라는 찬사를 받으며 발라드의 황태자로 자리 잡은 조성모는 2010년 MBC 공채 탤런트 출신인 구민지와 깜짝 결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결혼을 두고 일각에서는 구민지가 조성모의 15억 원 채무를 해결해주는 조건으로 결혼했다는 뜬소문이 돌았지만 더 큰 논란은 일부 네티즌들이 구민지의 과거 스캔들을 다시 언급하며 불거졌습니다. 2001년 드라마 허준으로 인기를 얻던 배우 전광열의 오피스텔에 여성 스토커가 침입해 전광열과 그 자리에 있던 여성 한 명을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한 여성 잡지가 접근 금지 가처분의 신상 정보를 조사한 결과 그 스토커가 당시 혼성그룹 쿨의 래퍼 김성수와 교제 중이던 구민지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당시 김성수는 구민지와의 공개 연애를 즐기며 열애를 숨기지 않았고 결혼설까지 나돌던 시기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성수와의 연애 중 발생한 구민지의 스토킹 사건은 좋게 보면 그녀의 양다리로 해석될 수도 있었지만 나쁘게 보면 연인을 두고 다른 남성을 스토킹한 행위로 비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대중들에게 적잖은 충격을 안겼습니다. 결국 김성수가 구민지와의 관계를 정리하면서 이들의 해프닝은 마무리되었지만 서서히 잊혀져 가던 그녀는 조성모와의 결혼 소식으로 다시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조성모는 아내는 내게 소중한 사람이고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더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내로 맞이할 것이라며 예비 아내를 감싸며 진솔한 모습을 보여 팬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한편 전광열이 주장했던 구민지의 스토킹 사건에 대해 새로운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시 유부남이었던 전광열이 외도를 위해 오피스텔을 사용했으며 그곳에서 두 명의 상간녀가 마주치면서 뒤늦게 구민지를 스토커로 몰아갔다는 주장이 나온 것입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구민지가 김성수와의 관계에서는 비난받을 수 있겠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1위는 개그우먼 임미숙입니다. 현재 JTBC의 인기 프로그램 1호가 될 순 없어에서 활약 중인 개그맨 부부 김학래와 임미숙은 프로그램의 높은 인기에 힘입어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임미숙은 중식당 사업에 성공을 거뒀고 외동아들도 잘 자라서 행복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안정된 모습에 이르기까지 그녀는 수많은 고통과 시련을 겪었다고 합니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임미숙은 김학래보다 훨씬 더 높은 인기를 누리던 개그우먼이었고 김학래는 상대적으로 대중적 인지도가 낮은 편이었습니다. 임미숙을 좋아하던 다른 개그맨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던 김학래는 어느새 자신도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고 긴 시간 노력 끝에 두 사람은 연애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 후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죠. 임미숙은 결혼을 앞두고 많은 고민을 했지만
김학래는 진심 어린 태도로 그녀에게 다가섰고 교회에 나가는 등 성실한 모습을 보이며 결국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김학래가 결혼 전에 보여줬던 모습은 마지막 시도로 보일 뿐 결혼 후 그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결혼 후 겪은 이야기를 솔직히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결혼 이후 김학래는 원당의 피자 가게를 열었는데요. 사업 초반에는 잘 되는 듯했지만 이후 대형 피자 브랜드 매장이 들어오면서 가게는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김학래가 이 지역에서 연상의 여성과 불편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임미숙은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임미숙은 여러 차례 남편의 외도를 경험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한 인터뷰에서 처음엔 주변 사람들이 알려줘서 알았다. 혼자 많이 울었고 어린 아들이 왜 우냐고 물으면 행복해서 운다고 거짓말했던 적도 있다며 그 시절의 아픔을 떠올리며 털어놨습니다. 반복되는 고통 속에서 그녀는 결국 공황장애를 겪게 되었지만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그 고통을 공개하지 못한 채 스스로 남편을 탓하기보다는 사랑을 더 주기로 마음먹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남편의 잘못을 용서하기로 결심한 그녀는 끝내 이를 실천에 옮겼습니다. 임미숙의 이러한 넓은 아량과 사랑 덕분에 두 사람은 지금까지 부부의 연을 이어오며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딛고 일어선 임미숙. 이제는 남은 삶이 더욱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호스트바에서 일하는 남성 종업원을 두고 운영되는 술집, 일명 호빠라 불리는 장소를 자주 찾는 연예인들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호빠를 자주 찾는 것으로 알려진 연예인 T.O.P. 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이는 한예슬입니다. 한예슬은 호스트바에서 만난 남자친구와 사랑을 이어간 대표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그 남자친구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예슬의 남자친구가 일했던 곳은 정바라고 불리는 사모님들과 여자 연예인들이 자주 찾는 단골 술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호스트바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호바, 디바, 정바, 가라오케 등이 있습니다. 정바는 일반적인 호스트바와는 달리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도록 운영되며 간판도 없이 조용히 영업한다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유명인이나 매너 좋은 손님들만을 주로 받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배우나 모델 지망생들로 금전적인 이유로 그만두고 떠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한 정바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른 호스트바처럼 여자의 비위를 맞추는 방식이 아니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5. 요리 연구가 이혜정. 빅마마로 유명한 이혜정은 호빠에서 손꼽히는 큰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시댁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호빠에서 풀며 즐기는 스타일이라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때문인지 이혜정에 관한 여러 루머가 돌고 있습니다. TV 출연 시 남편의 외도에 대해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를 나눈 바 있는데 이로 인해 이혼설이 돌기도 했지만 결국 이혼하지 않겠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동안 스트레스를 해소할 곳이 있어 용서할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이혜정은 학력 위조 등 다양한 논란에 휘말린 방송인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4. 배우 한하경. 영화 전망 좋은 집을 통해 이름을 알린 배우 한하경은 얼굴이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빠에 자주 출입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한 호빠 종업원과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는데 이 사실이 알려진 계기는 그가 그녀의 남자친구를 폭행한 사건 때문입니다. 한하경은 그 남자친구와 격렬한 다툼을 벌였고 그를 차로 치려고 하거나 차 트렁크에 올라간 상태에서 차량을 몰기도 했습니다. 또 남자친구에게 화가 나서 폭력적인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 한하경은 자신이 호빠에 자주 갔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후회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최근 한하경은 상간녀 소송에 휘말리게 되는데 그녀는 룸사롱에서 일하던 중 유부남과의 관계로 임신까지 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 배우자에게 내가 만난 여자 중 가장 최고라며 넌 자궁이 안 좋아서 임신도 못할 것이라는 문자까지 보내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상간녀 소송에서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당하게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인터넷 방송까지 진행 중이라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상대가 유부남인 줄 몰랐다면 소송에서 결과가 달라졌을지도 모르겠네요. 3위는 최지우입니다. 최지우는 결혼을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하였고 연예계에서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몰래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남편이 9살 어린 호스트바 출신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많은 이들이 놀랐습니다.
최지우는 연예계에서 높은 인지도를 자랑하고 재산도 상당히 많지만 호스트바 출신 남성과 결혼한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졌습니다. 최지우는 남편을 깊이 사랑해 3년 동안 교제했으며 그 기간 동안 남편에게 호스트바 일을 그만두게 하고 일본으로 유학을 보내며 그의 과거를 지우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남편의 과거가 드러났고 그의 본명은 이현호로 밝혀지며 과거 호스트바에서 일한 사실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최지우가 모든 것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다른 여성과 함께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이 파파라치에게 포착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은 진정 배은망덕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이럴 때 사람은 고쳤을 수 없다는 말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2위는 배우 수혜입니다. 수혜는 순수한 이미지와 달리 호스트바에서 자주 모습을 드러냈다는 루머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녀가 술집 출신이라는 증권가의 찌라시도 있었으며 일본에서 스폰서를 만나 연예계에 발을 들였다는 이야기까지 떠돌았습니다. 또한 배우 양동근과의 남자 문제로 큰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잘나가던 양동근을 영입하고자 했던 소속사 사장이 수혜에게 접근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양동근은 분노하며 이와 관련된 노래를 발표했는데 가사에 수혜의 본명인 박수혜를 넣어 자신의 고통을 표현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사건 덕분에 수혜와 호스트바 관련된 이야기도 더욱 신빙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1위는 김준희입니다. 김준희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그녀는 과거 진우션의 진우와 결혼했다가 1년 10개월 만에 이혼을 했습니다. 18년 동안 연예계에서 활동하던 김준희는 쇼핑몰을 창업해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 이후 16살 연하의 남자친구와 화려한 싱글 라이프를 즐기던 그녀는 2020년에는 그 남자친구와 결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남편이 호바 선수 출신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진실을 알기 원하자 김준희는 특별한 해명 없이 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하며 사실상 이를 인정한 셈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호스트바 선수 출신 과거를 숨기려 했던 것인지 남편을 자신의 회사에 취업시키고 SNS에 간간히 사진을 올리긴 했지만 남편의 이름과 나이는 전혀 공개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아마 남편의 호스트바 출신 사실이 드러나면 신상이 밝혀질까 걱정했을 가능성이 크죠. 물론 자신이 좋아서 결혼한 것이므로 외부에서 뭐라 할 수는 없겠지만 호바 출신이라는 점에서 우려되는 부분은 그가 김준희의 100억 원 규모의 사업에 눈독을 들였을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이 든다는 것입니다. 여배우들 사이에서는 서로 더 예쁘게 보이기 위해 카메라에 더 많이 등장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기싸움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경쟁은 TV에서 자신을 어떻게 비추느냐에 따라 자신의 가치를 평가받기 때문인데요. 무조건 대세 배우들보다 더 예쁘고 많이 나오며 더 많은 관심을 끌려는 노력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여배우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남자 배우들도 때때로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남자 연예인들 사이의 레전드 기싸움 탑 3을 소개해보겠습니다. 3위는 김구라입니다. 2010년에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일요일 밤의 한 코너에서 연예인들이 오늘을 즐겁게 보내는 방법을 소개하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빅뱅의 승리는 당시 현재보다 덜 알려져 있던 개그맨 김구라와 특별 게스트로 함께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김구라는 승리에게 살이 좀 쪘다고 언급하며 말을 건넸고 이에 승리는 불쾌감을 표하며 김구라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승리는 김구라에게 형이 할 말이 아닌 것 같아. 여기 있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심기를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승리는 오늘을 즐겨라에는 내가 필요 없는 캐릭터인 것 같다고 공격했고 김구라는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승리가 오늘 나에 대한 컨셉을 잘못 잡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김구라는 이어서 예능의 가능성이 보인다. 내가 정말 열심히 했다. 나한테 했던 말을 주변 형들에게 해라고 언급하며 불쾌함을 표현했습니다. 2010년 당시 빅뱅의 대성이 패밀리가 떴다 프로그램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었고 김구라는 이를 알고 승리에게 대성이가 있어 부담이 될 거다. 거기에는 재석이가 있었지만 여긴 아무것도 없다며 날카로운 독설을 이어갔습니다. 승리는 결국 김구라의 말에 고분고분 대답하며 꼬리를 내리게 되었고 방송 컨셉이라 하더라도 나이가 훨씬 많은 선배에게 저런 태도를 보인 승리에 대해 많은 네티즌들이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물론 김구라는 당시 막말 컨셉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었지만
선배를 대놓고 무시하는 승리의 모습은 더욱 큰 비난을 받게 되었죠. 김구라는 자신의 막말에 대해서는 잘 받아들이면서도 남이 자신에게 막말을 하는 것은 못 견디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현재 승리는 군 복무 중인데 그동안 많은 논란을 일으켰고 빅뱅에서 탈퇴하게 된 상황을 보며 싹이 노랗다는 말이 떠오르는 대목입니다. 2위는 이창명과 이상인입니다. 지난해 채널A의 아이콘택트 방송에 이창명과 이상인이 등장했습니다. 두 사람은 6년 동안 서로 연락도 하지 않고 대화도 나누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창명과 이상인은 KBS의 출발 드림팀에서 오랜 시간 함께 활동하며 매우 가까운 사이가 되었고 형제처럼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설거지 대첩 사건 이후 두 사람은 실제로 연락을 끊고 6년 동안 서로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설거지 대첩은 2014년에 발생한 사건인데요. 당시 출발 드림팀 시즌2가 새로 시작되면서 이창명이 밥을 먹고 있던 동생들에게 설거지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창명은 이상인에게 12조로 설거지 아직도 안 했냐고 물었고 이상인은 안 했다고 답한 뒤 밥을 중단하고 설거지를 하러 갔습니다. 이상인은 인터뷰에서 밥 먹고 있던 중에 설거지를 가지고 따지니 밥맛이 떨어졌다. 내가 가든 이창명이 가든 누군가는 가야 하지 않겠냐며 이창명에 대한 감정의 골이 깊어진 것을 드러냈습니다. 설거지를 마친 후 숙소로 돌아간 이상인은 이창명에게 적당히 해라. 내가 만만해 보이냐며 소리쳤고 이창명은 그만해라며 대화를 피했습니다. 이 모습이 방송에 그대로 나가면서 설거지 대첩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상인이 설거지 때문에 화가 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창명이 출발 드림팀에서 이상인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여 덤블링을 시켰고 그로 인해 이상인은 발목을 다쳐 6개월 동안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창명은 그동안 이상인에게 연락을 한 통도 하지 않았고 이상인은 방송 현장에 돌아갔을 때 이창명이 여전히 자신을 외면하는 모습을 보며 쌓였던 감정이 폭발한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 두 사람은 6년 동안 냉랭한 관계를 유지했으며 이를 안타깝게 여긴 가수 전진이 아이콘택트에 신청하여 두 사람이 화해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분명 어느 한쪽만 잘못한 것은 아니겠지만 이창명의 행동은 이상인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설거지 대첩 방송 당시에도 네티즌들은 이상인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창명은 설거지 대첩 외에도 음주운전 등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앞으로는 좋은 방송을 보여주기를 기대해봅니다. 1위는 지성입니다. 1999년 데뷔 이후 다양한 역할을 통해 연기력을 인정받은 지성은 2013년 배우 이보영과 결혼하여 일남일녀를 두고 있으며 SNS를 통해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다는 모습을 공개하며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지성은 어떤 역할이든 완벽하게 소화해내며 다정한 남편이자 아빠 그리고 훌륭한 배우로서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생활을 할 때는 항상 온화하고 다정하지만은 않았던 모습도 있었습니다. 2007년에 방영된 드라마 뉴아트는 32%의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큰 사랑을 받았던 의학 드라마였습니다. 지성은 이 드라마에서 김민정, 조재현, 이지훈, 장현성과 함께 출연하며 완벽한 흉부외과 의사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드라마의 제작 발표회에 지성이 갑자기 불참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드라마의 제작 발표회는 방영을 앞두고 출연 배우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드라마를 홍보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중요한 자리인데 그 자리에 출연 배우가 불참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지성의 소속사 관계자는 무리가 제작 발표회에 참석하면 그쪽 JS픽처스에서 받아야 할 것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며 이유를 설명했지만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지성의 이런 돌발 행동은 구설수에 오르며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을 유발했습니다. 뉴아트는 지성이 군 제대 후 첫 복귀작으로 많은 기대를 모은 작품이었기 때문에 더욱 큰 관심을 받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연예 매체에 실린 기사에서는 한 남자 배우의 행동이 드라마 관계자들을 당황스럽게 만들었다는 내용이 있었고 이 남자 배우가 바로 지성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가 드라마 제작 발표회에 불참한 이유는 개인적인 사정이나 출연료 문제 때문이 아니었고 바로 드라마 포스터에 자신의 이름이 가장 앞에 오지 않은 점 때문이었습니다. 지성은 자신의 이름이 가장 앞에 나오기를 원했으나 이 부분이 조율되지 않자 결국 제작 발표회에 불참한 것입니다. 이런 행동에 대해 드라마 관계자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너무 유치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결국 조재현은 지성에게 이름 순서를 양보하고 이미 만들어진 포스터도 수정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배우들에게 이름 순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일 수 있지만 10년 선배인 조재현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것에 불만을 가진 지성의 모습은 많은 이들을 의아하게 만들었습니다. 지성이 다소 지나치게 고집을 부린 듯한 상황이었지만 드라마는 큰 성공을 거두었고